19세기의 의료사건 1. 초기 마취제의 비극 고통 없는 수술의 그림자. 19세기 중반 병원의 수술실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마취가 없던 시절 환자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의 모든 과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보조원들이 환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것으로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속도였습니다. 수술을 1분 1초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에테르와 클로로포름 같은 마취제가 등장했습니다. 고통 없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의사 제임스 영 심슨이 1847년 클로로포름의 마취 효과를 발견하고 보급하면서 외과 수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1848년 1월 28일 영국에서 15살 소녀 한나 그리너가 클로로포름 마취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류는 마취제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846년 미국에서 윌리엄 모턴이 에테르 마취 수술에 성공했지만 에테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마취 유도 시간이 길고 폐를 자극해 기침을 유발했으며 냄새가 역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이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교수였던 제임스 영 심슨은 에테르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물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분만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진통 수단을 원했습니다. 심슨과 동료들은 자신의 집에서 직접 여러 화학물질을 흡입하며 위험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1847년 11월 4일 저녁 심슨과 조수들은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실험했습니다. 그 증기를 흡입하자 강한 행복감을 느꼈고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린 심슨은 위대한 발견을 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은 에테르보다 적은 양으로 더 빠르게 작용했고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산모에게 클로로포름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무통분만을 이끌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은 빠르게 에테르를 대체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사교계에서 클로로포름 파티가 유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슨은 의학계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 그리너는 잉글랜드 북동부 윌라턴 마을에 사는 평범한 15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내성 발톱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토마스 너세니얼 매기스는 당시 기적의 약으로 불리던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고통 없이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48년 1월 28일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매기슨 의사는 손수건에 클로로포름 약 1티스푼을 부어 한나의 코와 입에 대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보편적인 오픈 드롭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증기를 마신 한나는 이거 안 할래요라고 외치며 의사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안심시켰고 한나가 다시 22번 들이마시자 약 30초에서 1분 만에 팔다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의사는 마취가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수술 시작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수가 첫 절개를 가하는 순간 한나의 몸이 움찔거렸고 희미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가 마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소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했으며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의사는 즉시 마취를 중단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브랜디를 먹이려 했지만 한나의 턱은 굳게 닫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통 없는 수술을 약속했던 시간은 불과 2~3분 만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한나 그리너는 마취 역사상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검시 재판에서 공식적인 사인은 폐의 우열로 결론 났습니다. 강한 증기가 폐에 과도하게 차올라 질식을 일으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당시 의학계가 클로로포름의 작용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클로로포름의 주창자였던 제임스 심슨은 자신의 명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의학 저널 랜싯에 글을 기고하여 한나의 죽음은 약물 자체의 위험이 아닌 부적절한 사용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브랜디를 먹이려 한 응급처치가 질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의사가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클로로포름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변호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원인을 사용자의 미숙함이나 환자의 특이 체질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런던의 의사 존 스노는 한나 그리너의 죽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훗날 현대 역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그는 당시 뛰어난 마취학 연구자였습니다. 스노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험으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동물 실험을 통해 클로로포름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사용하는 오픈 드롭 방식이 농도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한 방식임을 밝혀냈습니다. 실험 결과 공기 중 클로로포름 농도가 10%에 가까워지면 심장에 직접 작용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노는 한나 그리너가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고농도의 클로로포름 증기를 짧은 시간에 흡입하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정확한 농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전용 흡입기, 즉 이네일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취를 감과 기술의 영역에서 정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한나 그리너의 죽음은 고통 없는 수술이라는 혁명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클로로포름 사용이 즉시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5년 뒤인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존 스노의 감독하에 클로로포름 마취로 레오폴드 왕자를 출산하면서 안전성을 공인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죽음과 존 스노의 과학적 노력은 의학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마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마취를 환자를 잠재우는 행위를 넘어 생체 신호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약물 농도를 조절하는 마취과학이라는 전문 분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나 그리너의 희생은 더 안전하고 정밀한 의학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명은 수많은 미래의 환자를 구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